독립운동과 흉상 철거 문제, 이건 뭐 계속 난리인데요. 제 느낌엔 이랬습니다.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고 던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시작은? 처음에 시작할 때요? 5명을 철거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후의 대응들을 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대응이. 얘네가 하는 말을 보면 역사 왜곡에 아예 무지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전 가볍게 던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이렇게 차츰차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데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흉상 철거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육사에 있는 흉상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있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추진하다가 서훈은 남겨두고 흉상만 철거하겠다. 마치 뭐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근데 다음엔 서훈 박탈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행보들을 보면은 사실 이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고자 하는 시도, 친일과 이 외세 굴종을 대한민국 그 국군과 국방 그리고 전체 사회 역사에 뿌리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전면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이다. 네, 시작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카드를 던져보는 거죠. 근데 사실 서훈 취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위가 높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서훈을 취소하겠다. 굉장히 반발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흉상을 철거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다 보니까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동시에 던지면서 결국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제 본질은 그런 거잖아요. 한일 군사훈련, 네. 한미일 군사훈련 해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의 항일 역사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지우고 싶었다, 이게 네. 있는 거고.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홍범도 장군만 철거를 하지 그러면 왜 5명을 다 철거하려고 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논란은 계속 홍범도 장군만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생각을 못했을까? 5명에 대해서요? 네. 독립전쟁을 수행했던 그 무장항쟁, 일제에 맞서서 무장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편한 것 같아요. 모든 기본은. 사람들 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거기에서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이 네. 어쨌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저는 반북, 색깔론 공세의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그렇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삼기 홍범도 장군의 이력이 좋은 어떤 명분이 되어주는 네. 거죠. 그걸 명분으로 5명을 다 치우고 싶었다. 네. 그렇게 뭐 꼭 그 보시면. 5명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더 치우고 그래서 싶겠죠. 저는 지금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독립 운동가들의 흉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의 이 흉상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하도 국민 여론과 반발에 부딪히니까 그 언급했던 3명 중에서 메가더 흉상만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 메가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저는 좀 짚고 넘어갈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메가더가 일본 전범에 면죄부를 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들을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왕이라든지 그 핵심 전범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증언까지, 진술 내용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주면서 이 일본의 지배층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8년도에 이제 한반도에 처음 주둔해서 들어올 때 네. 자신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본으로부터 이 통치권, 그러니까 일본을 패망시켰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것 자체를 인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조선의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환영하러 나왔던 조선인들을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학살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모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일제의 식민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봤던 인물인데 그 사람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국전쟁 당시에 한반도의 초토화 작전을 구현하고자 지시했던 인물이 또 메가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군 폭격기를 이용해가지고 한반도 전역을 폭격의 대상으로 삼고 또 심각하게는 핵까지 사용을 해서
뭐 일본처럼 원폭을 투하한다든지 이런 핵무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아예 초토화하려고 했었던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의 흉상을 어떻게 설치하자고 할 수 있는 건지. 조선인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저는 심각하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홍범도 장군의 그 공산당 이력, 무슨 뭐 소련, 나중에 뭐 소련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일단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소련은. 왜 자꾸 그걸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전쟁 때 소련이랑 전쟁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소련 공산당은 안 됩니까? 소련이랑 우리가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같은 편인 적은 있어도 전 세계 모든 공산당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에도 공산당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뭐 그런데 침략을 했다고 치더라도 미국은 침략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 침략 안 한 서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그 서방 나라들과 다 관계를 끊고 살 거냐?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뭐 거의 이런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묘를 파묘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국힘에. 아니 유해를 왜 모시고 왔어요? 저는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북한은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에 대한 인정을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내용 아닙니까? 홍범도 장군이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네, 저도 이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공산당이었느냐, 북한 정권과 연루되었느냐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죠, 이거는. 어떤 주장들이 나오냐면 공산당에 가입을 했을 때 그 시기에 그게 북한 공산당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팩트 체크를 계속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핵심이 그쵸. 아니다. 이거를 해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후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독립운동을 하는 게 문제입니까? 왜 독립운동가로서의 서운을 드릴 수가 없고 왜 기리지 못합니까? 저는 이 논쟁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뜨겁게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삼촌인가요? 김형권 선생님, 그리고 외삼촌인가요? 독립운동가 집안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서운을 줄까 말까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일제가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 내린 최고 형량이 17년형 정도인데 친삼촌인 김영건 선생 같은 경우에는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옥살을 했다는 거고 외삼촌인 강진석 선생 같은 경우에도 14년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로부터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거죠. 네. 그럼 이런 독립운동가에게 서운을 주는 것이 현재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독립운동가로서 그분들을 기리고 어떤 뜻을 이어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 사회에서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논의에서 더 후퇴를 해가지고 이 홍범도 선생님이 가입한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인지 아닌지 이런 논의를 지금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모욕하는 행위이고 지우는 행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민실 보훈부 장관이 홍범도 장군이 그 항일운동했었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네. 징역이나 이런 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항일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박민식의 주장 그대로라면 방금 얘기한 김일성 주석의 그 가족들은 기록이 명확하니까 어떻게 서운을 드려야겠네. 이 기록이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뱉으면 뱉을수록 계속 자가당착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국힘당 원내대변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으로서 많은 공을 세웠냐 안 세웠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본질을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이 뭐라고 하냐면 육사가 공산당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누굴 적으로 설정한 거냐 이게 지금 이 논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 얘네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 거야.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적은 일제였는데 분단이 된 후에는 북한이 무조건 적이고 그 외의 적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그 육군사관학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오로지 북한과의 전쟁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을 계속 끄집어오는 이유가 그거이지 않습니까? 건국절 이전에 일제에 맞서서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던 독립운동이라든지 항쟁의 역사가 부각이 되면 부각될수록 현재 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주적으로 삼아서 구축해야 되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자기 통치 기반, 불안한 기반을 반북 색깔론 공세로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역사 전쟁이 하나 가속화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전쟁 동맹을 가속화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전쟁 동맹을 가속화하려면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쨌건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 민족적 정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외놈들 이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식민지배 해놓고도 아무런 사죄도 반성도 안 해? 독도를 침탈하려고 들어? 진짜 뭐 용서할 수가 없는 이런 정서가 팽배한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전쟁 동맹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주적을 상정하고 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나가야지만 그 기반이 확충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네. 제가 그런 와중에 민족문제연구소 그 실장님한테 좋은 강연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미지 준비된 건 좀 띄워주시죠.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건데요. 1917년 7월에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왕 등의 14명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융희 황제가 고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삼보,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 곧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날이니 그 사이 대한의 삼보는 한순간도 빼앗기거나 쉰 적이 없다. 이 말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황제는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를 했는데 황제가 포기한 거를 우리가 바로 계승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뺏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한 때다. 구왕국이 끝나는 날은 곧 신왕국이 시작하는 날이니 무엇 때문인가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 받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한국인 천성이 절대 남에게 주권을 뺏기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1910년 8월 29일 융희 황제가 주권을 표기하는 순간 그 주권은 우리 국민과 동지들이 돌려받은 것이다. 이런 거. 이게 1910년의 글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그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말고 국민이 정말 나라를 그대로 상속받았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이 우리 나라를 팔아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조국과 민족과 국민은 영원하거든요. 누가 판다고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포기한 정치, 토지, 인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우리 국민이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다라는 좀 희망찬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1910년도에 일제한테 그렇게 총칼에 병합이 될 때도 병합된 7년 후에도 이런 생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우리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아니 일제의 논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제로 조선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이양받은 거다, 통치권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황제가 저렇게 포기를 했다라든지 뭐 당시 조선의 대신들이 포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자 한 명, 두 명이 나라를 포기한다고 민족을 포기한다고 그게 포기되는 게 아니고 그게 외세에 넘어가는 거는 더더욱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개념을 확립해온 것이 이 역사가 아닌가 싶고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파는 이런 매국적인 행위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도 청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